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차분하게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어제 좀 쉬었었던 자동차 섹터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 보험주 섹터들이 좀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도 유상증자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생명 모두 약한 모습, 현대 신한지주까지 모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 쪽은 소폭의 상승세인데요.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P&E솔루션, 에코프로, ENF 테크놀로지 등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좀 강세 보여주는 흐름이라서 더 추가적인 흐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올라주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오늘 식음료 섹터와 쇼핑 섹터들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쉬는 모습입니다. 메디포스트 정도 오늘 좀 강하게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IT 부품 섹터 아모텍이라든지 한솔테크닉스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던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도 오늘 살짝 숨고르게 하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나는 점이 좀 특징이겠고 2차 전지 섹터와 자동차 섹터 쪽이 좀 강세인 점이 시장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르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어제 부진했었던 이 자동차 종목군들 현대차, 기아차 모두 나란히 한 1% 이상의 상승. 오늘 부품주들이 더 좋아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한 4%가량 오름세, 만도도 한 4% 넘게 오름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쪽 점검해 주시죠. 네, 자동차 지금 유럽 쪽에서의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자동차 주식들은 꾸준히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 매수의 관점을 계속 유지시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쪽에서 현대 기아차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대차 일단 16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홀딩 하시는 전략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점 정도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아차도 지금 추세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22선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대 모비스도 좀 낙폭이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특히 글로비스도 워낙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6%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자동차 섹터, 전기차와 2차 전지 부품 이런 쪽 2차 전지주들 이런 쪽으로 계속 시장의 흐름을 길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조종시마다 접근하시는 전략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낙폭 과대한 그 종목 중에 중국 원양자원도 있어요. 10월 고점에서 거의 80% 정도는 좀 밀리는 그 모습이네요. 지금 주가는 한 4% 정도 오늘 반등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것저것 불거진 무슨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선박이 압류당한다든지 증자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는데 주가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00원대에서 다시 3,000원대까지 왔다 지금 4,000원대 변동수 상당히 큰 편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새 최근에 좀 싼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시고 급등주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챙겨보시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고점 대회에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우선주 강세 흐름들도 지금 다 꺾여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들이고 이런 개별주들 최근에 저가 1,000원짜리 100원짜리들 이런 것들 올랐던 부분들 다 반토막 좀 나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원양재원 같은 경우도 일단 중국 쪽 기업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 일단 4,000원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1선 부근이 한 4,400원 계속적으로 좀 돌파 못한다라면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오히려 4,400원 돌파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최대 목표치는 한 5,000원 정도 두는 대응이 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 좀 살펴보죠.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일본 진출 계획 소식에 오늘 주가의 반등 시세 3.5%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스권 형성이 좀 됐었는데 뚫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쪽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메디포스트도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이 급락했었죠. 급락 이후에 호재를 등에업고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11만 2천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그 구간 내에서 11만 2천 원 뚫지 못하고 급락으로 연결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메디포스트 여기서 매물을 잘 받아내어야지만 추가적으로 12만 원 돌파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 12만 원대 11만 2천 원이죠. 죄송합니다. 11만 2천 원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10만 원 앞으로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 한은 일단 좀 유지하시되 10만 원이 깨진다라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텔신라가 지금 모처럼 반등 나옵니다. 2%대 상승. 단기간 많이 좀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매수 관점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호텔신라 좀 어처구니 없이 많이 빠졌었죠. 신세계와 두산이 이제 들어오면서 과다 경쟁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딱히 과다 경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던 사람들 걸 뺏어서 다른 쪽에다 준 거지 새로운 게 더 많이 생긴 건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면적면에서 봤을 때 면세점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호텔신라의 효과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체로 외국 나가시는 분들 면세점 보통 호텔신라 가서 많이 사시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호텔신라 가봤었는데 상당히 중국인들 많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시내에서는 좀 경쟁이 좀 과다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의 점유율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프랑스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드린다라면 어제 저점권, 어제 최저점이 한 8만 7천 원 정도 되죠. 이 가격대에다가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선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는데요. 10만 원대에서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은 매도 대응을 하셨다가 향후에 10만 원대 확실히 안착하는 거 확인하시고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NK 금융지주가 20%의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재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보험은행 모두 다 금융권 그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오늘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업종지수도 보험이 한 1.7%, 은행이 한 1% 넘게 마이너스권, 금융업종지수도 1.4%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하죠. 엄청납니다. 7천억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흐름이라서 주가가 오늘 20%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은행주 전체적으로도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워낙 개파락을 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BNK 금융지주의 저점을 본다라면 2011년도, 12년도 지금 저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 원을 깼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만 원대가 잘 유지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이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2011년도, 12년도 저점인 만 원 부근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은행주들도 지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다시 바닥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주들은 일단 저점에서 확실히 지지가 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점에서 은행주들이 추가를 좀 하고 있는 점이 좀 많이 수급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전 저점 구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은행주들을 여기서 좀 손절하시기엔 좀 더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